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흐린 날씨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최저 영하 3도를 기록하며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조그마한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날씨를 암호화폐 시장도 따라가는 것일까요? 지난 3주 연속 지지부진한 장상황이 펼쳐지며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잠깐 반등을 하였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시장의 답답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며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 혹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얼마나 채굴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과 더불어 4년마다 오는 반감기로 인해 희소성이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자산군이죠. 이러한 진행 상황 속에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날짜는 지금부터 119년 뒤인 2140년에 마지막 채굴이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90%가 채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90% 채굴 완료, 향후 119년간 나머지 10% 채굴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지난 새벽 비트코인 예정 발행량의 90% 채굴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 가능한 수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로써 향후 119년간 나머지 10%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게 되는데요. 이 119년간 10%를 채굴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얼마나 스마트한 인물인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전대미문의 자산의 탄생을 그저 도박과 투기로 지켜봐오던 수많은 기관들이 이제는 이 시장으로 몰려들어 오고 있는 중이죠.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확정된 미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투기라고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유스 케이스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면 이 시장이 다 끝나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또한 거시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를 받았다고 불리우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인데요. 이 이더리움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3주간 진행이 된 약세장 속에서도 메이저 코인 중 가장 가격 방어를 잘한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수가 1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밑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며 오른쪽 세로줄 Y축은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왼쪽 Y축은 1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인 주소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더리움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난 9월과 10월 그리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나 이번에 12월을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해도 이더리움의 고래들은 오히려 더욱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전통금융권의 강자인 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며 실질적인 매매와 보관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당시 유럽의 대형 은행이죠. BBVA 스위스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계좌를 출시하여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계좌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보유, 구매, 판매할 수 있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당시 지원되는 암호화폐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이더리움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BVA 스위스 암호화폐 서비스에 이더리움 추가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은행 BBVA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산하 프라이빗 전문은행 BBVA 스위스가 암호화폐 서비스에 이더리움을 추가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BBVA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고객과 디지털 투자 계좌인 뉴젠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커스터디 및 거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디지털 투자 계좌인 뉴젠을 출시하였었죠.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난 8월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리얼비전의 CEO이죠. 라울 팔의 경우는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8대2 비율로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당시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8로 이제 상당한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최근에는 보유하던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 한 번 이제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만큼 많은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하락 당시 비트코인 대비 덜 빠진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주었었죠.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최종 목표인 POS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BBVA 스위스 은행과 같이 은행과 이제 암호화폐 간의 산업 간에 보이지 않던 벽이 제거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당시에는 미국 은행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가 출시될 뿐 아니라 호주의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 은행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여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발걸음은 이제 막 내디딘 중이죠.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은행은 현재 글로벌적으로 단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과연 이 수치가 5%로 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러한 흐름의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 우리나라의 대표 은행들이죠. 농협, KB 국민은,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어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비대면 사회가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나옴에 따라 비대면 사회 가상현실 세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의 경우는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관심이 가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안에도 메타버스 코인들이 시장의 약세장 속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예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내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토큰으로 메타버스 테마 토큰을 꼽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메타버스 테마 토큰 내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의 경우는 메타버스 테마 알트코인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메타버스 부문 토큰들의 가격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메타버스 인덱스의 랩스 이더 지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지수에 따르면 올 하반기 메타버스 테마 알트코인들의 가격 움직임은 이더리움보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분야 이제 선도적 토큰들을 바스켓으로 묶은 거래 상품이라고 합니다.
내년 가장 유망한 토큰 테마는 확실하게 메타버스다. 그리고 디파이와 NFT가 비슷한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세 분야의 특징은 이더리움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을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확실히 메타버스 분야의 토큰뿐 아니라 주식들 또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메타버스 속의 디지털 부동산 투자까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한순간에 트렌드로 끝이 나게 될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공부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제 포트폴리오에도 편입을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100%에 가까운 확신이 없기에 아직은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인데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자산군을 찾게 되면 바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결제를 지원하여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던 것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얼마 안 되어 취소가 되었지만 글로벌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 기록적인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결제 소식이 나왔기에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암호화폐로 BMW를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인으로 BMW 8 시리즈를 산다. 삼천리 모터스와 제휴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 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 핀테크는 국내 BMW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와 제휴를 맺고 페이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가상 자산으로 자동차 대금을 100% 구매할 수 있는 건 이제 국내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 선호도에 따라 PCI로 이제 자동차 금액을 100%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과 PCI를 섞어서 결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BMW를 암호화폐로 구매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상당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조만간 벤츠나 아우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었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FTX 거래소와 부동산 업체가 파트너십을 맺어 부동산을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를 통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일반 투자자들, 소비자들에게 이 시장을 친숙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증가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더욱 증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공적 기금들 또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미국의 퇴직연금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퇴직연금이죠. 401k의 경우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을 암시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암호화폐 생태계 투자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2,43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 중인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칼둔 알 무바라크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무바달라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무바달라는 블록체인 기술과 에너지를 최우선 관심 분야로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500억 달러 가치에서 3조 달러 가치로 급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산업을 회의적으로 보지만 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서 최종 형태의 규제 환경이 마련되게 된다면 암호화폐는 진정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무바달라의 경우는 지난 2019년 UAE 최초 규제 적격 암호화폐 거래소 미드체인에 투자하며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첫 투자를 진행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는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실질적인 사업의 확장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또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의 혁명이며 핀테크의 혁명이라는 것, 금융의 기본인 화폐의 혁명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8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지지부진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를만하지 않나 싶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미크론이니 테이퍼링이니 많은 악재들이 쏟아지며 가격 상승의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소식들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의 하락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산을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매도의 결정 이유로 이제 가격의 변화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이죠. 피터 린치의 경우도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격언의 본질적인 뜻은 어떠한 자산을 매수하고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가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산의 펀더멘탈 성장 잠재력을 명확히 알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스스로 일하는 자산이 아닌데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라고 비판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내재 가치가 없는 시장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핀테크의 혁명이며 금융의 기본 단위인 화폐의 혁명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 자산의 소유 방법을 바꾸어 놓을 혁명의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이죠. 가격의 단기적인 흐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할 자산이 미래에 현재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소유한 자산의 펀더멘탈이 이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흔들렸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욱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부를 거머쥔 인물들은 자산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며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으로 큰 부를 거머쥐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기본 베이스로 미래의 변화를 감지하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인물들에게 큰 부는 선물로 가게 되었죠. 이 과거를 제외하고 현재를 보았을 때도 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증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굳건하게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었습니다. 이 투자 마인드 자체가 어떠한 자산을 투자하든 어떠한 자산을 투자하든 절반 이상을 차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우리는 금융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저녁 퇴근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